국내 개발 백신으로 관심이 뜨거운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백신 정보, 임상 정보, 허가 전망까지 설명할 건 설명하고 뿌듯해할 건 뿌듯해하고 깔 건 한번 대차게 까보입시다. 안녕하세요, 연구원 김약사입니다. 그간 옥체 강령하셨습니까? 요즘 SK바이오사이언스로 온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주가창도 와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백신은 일종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전에 다뤘던 노바백스랑 사노피 백신이랑 똑같습니다. 좀 더 비슷한 쪽은 사노피긴 한데 기전적인 내용은 이전에 한참 했지 않습니까? 또 하면 지겨우니까 위에 링크 해놓겠습니다. 근데 뉴스도 그렇고 식약처 보도자료도 그렇고 너무 국뽕뿐인 내용뿐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도했긴 한데 공동연구라 하긴 하지만 미국 워싱턴대 항원디자인연구소에서 거의 다 한 연구에 숟가락만 올린 느낌이고, 면역 증가제 기술도 사노피에서 사용했던 GSK의 면역 증강제 기술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투자비도 애매합니다.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2,450억 원, 한국 정부가 30억 원 투자비를 지원받은 백신입니다. 국내 1호 백신, K 백신 이러면서 기사들 엄청 쓰던데 갑갑합니다. 우리가 먼저 맞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 자체는 좋습니다. 노바백스 나노 기술보다 저는 이 기술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단백질 의약품 구조 설계 자체를 이쁘게 잘 해놔서 안정성, 그러니까 잘 분해되지 않게 잘 만들었고 백신 효율도 좋아 보입니다. 요 그림 같이 한번 봅시다. 코로나의 항원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과 A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세포에 도입하고 B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세포에 도입합니다. 각자의 세포에서 각자의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A 단백질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코로나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잘 분해되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B 단백질이 잘 붙어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인 것 같고, B 단백질은 스파이크 단백질과 A 단백질의 결합체를 구조적으로 결합시키는 단백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최종 구조를 보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분해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표면적이 넓어서 항원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효과는 3상 결과 까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인자 임상 얘기 한번 해봅시다. 기술은 참 좋은데 임상만 얘기하면 참 좀 그렇습니다. 기자들 어그로 쓴 기사에도 지없고 식약처 판단도 애매하고 참 깝깝합니다. 깝깝한 거 총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상, 2상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8월 15일 현재 상황은 1상, 2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 상태이고 3상 임상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1상, 2상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결과라고는 딸랑 요것뿐입니다. 보통은 1상, 2상 끝난 결과를 가지고 3상 승인을 받는 거라서 1상, 2상 최종 결과가 같이 나오는데 지금은 1상, 2상이 완료가 안 돼서 최종 결과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2상 중간 결과로 3상 IND, 그러니까 3상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되면 중간 결과라도 보고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개발사에 문의하라는 의견밖에 안 줍니다. 궁금해 미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레기들 참 깝깝합니다. 기사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딱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3상을 진행하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뉴스 기사 밑에도 보면 따로 한두 줄 나오긴 하는데 전체 3상 시험 대상자는 총 3,990명이고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 국내 최소 임상 대상자가 93명이란 말입니다. 4,000명이라고 해도 다른 백신들보다 임상 대상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비교 임상이라는 이유 때문이고, 코로나가 아닌 다른 계열 치료제들의 비교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수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백신의 비교 임상은 이번이 2번째 시도인데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첫 번째 비교 임상도 4,000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비교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약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비교 임상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기존에 있는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의 새로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비교 임상으로 3상 시험을 많이들 진행합니다. 코로나의 경우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비교군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것에서 말이 좀 많습니다. 비교 임상은 대조약제에 대한 비열등성 그리고 우월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조약제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허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95%짜리 모더나, 화이자 이런 걸로 임상하면 허가 못 받습니다. 이거 FDA, WHO에서는 50%만 넘으면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3상 결과 다 볼 거지 않습니까?
효과가 낮은 상태로 허가받으면 이제는 그냥 안 맞으면 됩니다. 굳이 이걸로 얼굴 울그락불그락 돼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비교해서 효과가 200% 이렇게 우월성이 입증되면 맞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다려봐야 할 일입니다. 뭔가 넋두리 하듯이 임상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백신의 기전 좋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훌륭합니다. 두 번째, 1상 2상 결과는 아직 공개된 자료가 요거뿐입니다. 효과, 안정성, 뭐 괜찮답니다. 얼만큼이나? 아직 아무도 몰라요. 세 번째, 3상 디자인 크게 흠잡을 데 별로 없습니다. 비교 임상이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서도 대상자 수가 4,000명인 거, 대조약제가 아스트라제네카인 거, 이거는 크게 문제될 일 없습니다. 쓰레기 기사 보고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상 2상 결과 공개되고 3상 결과 공개되면 다시 정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다음에 볼 때까지 옥체 강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